안녕하십니까. 오늘따라 큰맘 먹고 일찍 왔는데 오늘따라 복습을 안 했어요. 그죠? 예, 첫 수업이니까 요약죠. 다음번에는 있습니다. 다음에. 예. 자, 이제 새롭게 시작한다 생각하시고 다짐 한번 하고 갑시다. 예. 준비됐죠? 자, 하나, 둘, 셋, 넷. 합격을 위하여. 이제 자꾸 시간이 흘러가. 그죠? 여러분 5월달, 6월달은 기본 이론 정리하는데 가장 중요한 시점이다. 그래서 그거 할 때 문제 풀고 문제 풀이 할 때 기본이 안 돼 있으니까 기본서하고 왔다 갔다 하면 시험 보러 갈 때까지 그래. 딱 정리해야 돼. 웬만하면 기본서를 봐라. 요약집. 그죠? 기본 이론을 봐라 이거지. 치중. 문제 중심이 아니라 그래 놓고 문제 풀이 할 때는 문제 커리큘럼 따라가면 돼요. 자, 오늘 요약집 들어가는데 우선 수업 들어가기 전에 개정된 부분이 있으니까 그거 수정을 하고 갑니다. 아니 요약집 첫날인데 무슨 수정할 게 있다고. 수정할 수 있으면 하고서 출간을 하지. 아직 공표가 안 됐어요. 예, 입법 예고가 끝나가지고 다음 주 정도 되면 새 정권에서 이제 장관들 다 임명됐으니까 국무회의에 시행령이 통과가 되면 공표를 하는데 시행령에 뭐라고 했느냐. 5월 10일부터 시행을 하겠다라고 날짜를 박아놓고 공표는 아직 안 됐으니까 그건 우리가 고쳐야 돼. 예, 그래서 우선 여러분 하나 보면 자, 조세 총론 부분에서 이런 게 있었어요. 납부 지연 가산세가 있어요. 납부 지연 가산세는 신고 기한 내 납부 안 했다는 얘기죠. 예, 그러면 이때 납부 지연 가산세는 국세가 있고 또 하나 뭐 지방세가 있어요. 그런데 원래는 10만 분의 25였었는데 2월 달에 국세는 1일에 얼마? 10만 분의 22. 다시 말하면 1일에 하루에 0.022% 이렇게 하루 이율이 이렇게 되어 있었고, 지방세는요, 납부지연 가산세가 법이 틀리니까 이거는 국세기본법이고 이건 지방세기본법이니까 똑같이 개정이 안 돼서 지방세는 그대로 10만 분의 25. 그래서 1일에 얼마? 0.025% 이렇게 되어 있었는데 이게 개정이 됐어요. 요거랑 통일시켰다 이 얘기야. 그러면 우리 건 이건 수정해야 되겠죠, 이거. 그래서 여러분 교재 2페이지 이거 프린트로 자료를 드리려고 했더니 역시 경험에 의해 보면 자료를 주면 수정해야지 그러고 시험 보러 갈 때까지 수정을 안 해요. 이게 날 잡아서 해야 돼. 2페이지 피시면 맨 밑에 박스의 세 번째 칸에 지방세 납부 지연 가산세 두 번째 줄 있죠. 가로 열고 1일에 얼마? 0.025로 되어 있는 걸 0.022 그렇게 수정하라. 됐습니까? 2페이지 수정했죠? 예? 예. 자, 그 다음에 12페이지 갑니다. 12페이지에 보시면 맨 밑에 동그라미 3번 지방세 납부 지연 가산세 역시 나왔죠? 박스 두 번째 줄에 10만 분의 얼마? 22로 수정하면 됩니다. 됐어요? 참고로 눈을 돌려서 13쪽 오른쪽에 보면 맨 위에 국세의 납부 지연 가산세 두 번째 줄 10만 분의 22 그렇게 돼 있죠? 네, 통일했다 이 얘기야. 예, 됐어요? 자, 다음 14페이지 갑니다. 이렇게 하나만 수정돼도 고칠 게 많어. 14페이지 기출문제 있죠? 거기 해설 5번에 보시면 0.025가 아니라 0.022 이렇게 됐습니까? 다음 17페이지 갑니다. 17페이지에 보시면 밑에서 네 번째 칸 납부 지연 가산세 가로 안에 10만 분의 얼마? 22 이렇게 수정 됐죠? 네. 다음 65페이지로 갑니다. 지금 지방세에 대한 납부 지연 가산세죠? 65페이지 보시면 박스의 밑에서 네 번째 칸에
지연일수 곱하기 0.025 그걸 0.022로 수정. 65페이지 됐어요? 다음 75페이지로 갑니다. 자, 75페이지 보시면 밑에서 두 번째 칸 나왔죠? 예, 0.022 됐습니까? 다음 87쪽으로 갑니다. 87페이지 보시면 반가로 3번에 납부 지연 가산세 박스 안에 두 번째 줄 끝에 0.022 87페이지 찾았어요? 박스 안에 두 번째 줄 0.022 수정했죠? 여기까지가 다 된 거예요. 여러분 넘겨보면 어디야 그 다음에? 그거 넘겨보시면 94페이지 보니까 뭐야? 재산세죠? 그럼 재산세는 바뀐 게 없습니까? 거기에는 없느냐? 이렇게 물어보면 안 돼. 예? 재산세는 납부 지연 가산세라는 게 없어. 재산세는 고지서 나오죠? 예? 안 내면 가산, 금이 붙는 거지 납부 지연 가산세랑 일도 관계가 없어. 그러면 납부 지연 가산세는 취득세하고 어디만? 등록, 면허세만 관련된 거니까 여기서 끝난 거야. 됐어요? 자, 다음 176쪽 겁니다. 요건 또 뭐냐? 개념부터 설명드릴게요. 자, 이것은 소득세법 시행령이 개정이 되는데 우리 시험에서는 크게 뭐 중요한 건 아니에요. 그런데 실무에서는 엄청난 내용이죠. 이것은 대통령이 정권이 바뀌면서 5월 며칠 2022년 5월 10일부터 5월 17일까지 시행령을 개정하겠다라고 입법 뭐를 했어요? 예고를 합니다. 예고 기간을 거쳐서 의견을 수렴하는 거예요. 이렇게 개정하겠다. 그리고 이때 의견을 제시하라. 이렇게 거치고 났어요. 오늘이 며칠이야? 5월 20일이에요. 어제 그저께인가 끝났다 이 얘기야. 그러면 이제 공표해야 되겠죠. 어디에서? 국무회의에서 이제 장관들이 몇 명 왔으니까 이제 다음 주 정도에 대통령이 땅땅땅 국무회의에서 하면 공표가 되는데 공표되든 안 되든 날짜를 박아놔서 며칠부터 하겠다고. 5월 10일부터 양도하는 양도소득세 부분에 대해서는 요 개정된 법률을 적용하겠다라고 해놨어요. 그게 바로 뭐냐 핵심이 여러분도 관심 있는 거 조정지역의 주택 중과세 부분이에요. 그러면 우리 시험하고 관련해서 수정합니다. 176페이지 양도소득세 176페이지 양가로 2번 찾았어요? 장기 보유 특별공제 배제 이게 무슨 말이에요? 네? 자, 부동산을 토지나 건물 조합원 입주권을 3년 이상 가지고 있다 팔면 물가 상승률 감안을 해서 양도 차익에서 장기 보유 특별공제를 해주는데 안 해주는 거 두 가지 있잖아요. 미등기 자산은 세금을 포탈할 목적이니까 공제 안 해주고 조정지역의 1세대 무슨 주택, 2주택에 해당하는 건 투기니까 이건 할증 대상이니까 장기보유 특별공제 안 해주겠다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5월 10일부터 양도하는 건 해줘. 그러니까 해주니까 여기 박스에는 2번이 지워져야 되겠지. 이해가세요? 2번을 다 지워요. 폐지됐으니까. 그러면 뭐야 이제? 장기보유 특별공제는 미등기 자산만 빼고는 공제받을 수 있다. 조정지역의 주택 2개든 3개든 4개든 팔 때 장기보유 특별공제 해주겠다. 엄청난 혜택이지. 이해가세요? 예, 그거 수정했어요? 지우는 거예요? 예, 다음 188페이지로 갑니다. 188페이지. 그러니까 어떤 분은 아니 이렇게 개정내면 짜증나. 아니야, 짜증내는 거 아니야. 공부할 분량이 줄어들어. 줄어드는 거 저는 없어지니까. 188페이지 양가로 4번 찾았어요? 조정 대상 지역 내 다주택자 할증을 했죠. 개념이 뭐냐면 원래는 올해 6월 1일부터
조정지역의 1세대 2주택 양도는 원래 10% 할증하던 걸 20% 할증하고 20% 1세대 3주택 양도할 때는 원래 20% 할증하던 걸 30% 할증하기로 되어 있었는데 5월 며칠부터 10일부터 부동산 양도 주택을 팔 때는 아예 할증 제도를 폐지하겠다. 그래서 여러분 양가로 몇 번? 4번 조정대상 지역 내 다주택자 할증이 있죠. 그거는 다 전체가 다 삭제. 공부분량 없어졌지. 됐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야? 여기 조정대상 지역에 주택이 2개든 3개든 팔 때 그냥 할증 없다. 그러면 할증할 줄 알고 5월 며칠 날 9일 날 파는 사람은 장기보유 특별공제 못 받고 세금도 많이 냈죠? 엄청 억울할 거 아니야? 몇 천만 원 됐는데. 그런데 언제부터 팔면? 5월 10일부터 팔면 장기보유 특별공제도 해주고 할증도 없다. 엄청난 혜택이죠? 자, 그래서 양가로 4번은 우리 시험에 관련해서는 없어졌다. 그러니까 양가로 몇 번까지 189페이지 양가로 5번 위에 있죠? 거기까지 다 삭제해. 페이지 됐어요? 예, 이런 건 좋잖아. 다음에 204페이지 갑니다. 204페이지 204페이지 폈죠? 거기 보시면 맨 밑에 디귿이 있어. 디귿 1세대 2주택 보유기간 계산이라고 했죠? 이건 나중에 이제 양도소득세에서 중요하니까 설명드리겠지만 개념이 이거야. 주택을 예를 들어 5개 가지고 있다가 앞에 거 4개를 다 팔았어요. 그럼 몇 개 남았어? 그럼 하나 된 그날로부터 앞으로 몇 년? 2년 채워서 팔아야 1세대 1주택 비과세대를 주겠다. 다시 주택을 여러 개 가지고 있다가 앞에 거 다 팔 때는 세금 낼 거 아니야. 그럼 마지막 몇 개 남은 거? 하나는 옛날부터 취득했어도 그거 인정 안 하고 1주택이 된 날로부터 앞으로 몇 년? 2년 채워서 팔아야 1세대 1주택 비과세 때 줬었어요. 그런데 그거 폐지, 없어졌다. 엄청난 혜택이지. 그럼 무슨 말이야? 옛날부터 뭐 한 거, 원래 취득한 날부터 그럼 계산해주겠다. 그래서 몇 년, 예를 들어서 5개가 있는데 다 몇 년 지났어. 그럼 4개까지는 세금 내죠. 4개 팔았잖아요? 그리고 10분 있다 마지막 거 하나 팔아도 비과세지. 네? 2년 채웠으니까 옛날부터 해주겠다 이 얘기야. 그래서 우리 시험은 디귿은 다 삭제. 역시 좋죠? 공부 분량 없어졌으니까. 됐습니까? 마지막으로 이제 하나 더 211페이지. 211페이지. 조정대상 지역 내 일시적 무슨 주택? 여기 조정지역이잖아요. 그죠? 설명드린다. 내용은 이거예요. 자, 조정지역에 주택을 하나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요 주택을 취득하고 몇 년? 1년이 지난 후에 또 하나 주택을 취득했다. 이게 일시적이야. 여러분 요거 취득하고 몇 년 안 돼서 1년 지나가기 전에 또 하나 취득. 이건 무조건 투기야. 1도 혜택을 안 줘. 그런데 몇 년 지나서 1년 지나서 조정지역에 있는 주택을 또 하나 취득했어요. 그래서 조정지역에만 1세대 무슨 주택? 2주택이죠. 근데 너 이거 왜 샀니? 물어봤더니 여기로 뭐 하려고요? 이사 가려고 샀어요. 오 그래? 그럴 때 뭐라고 그래? 일시적 2주택이에요. 그럼 이거 왜 샀어요? 이사 가려고. 그럼 요거는 뭐 하겠다? 그렇지, 팔겠다. 그게 일시적이에요. 그럼 언제까지 팔아야 돼? 이거죠. 자, 이게 일반 지역이라면 요 주택을 취득하고 몇 년? 3년 안에 팔면 돼요. 이해가세요? 그런데 조정지역은 몇 년 안에? 1년 안에 요 주택을 뭐 해야 돼? 팔아야 비과세 받아요. 그리고 여기 왜 샀어 이거? 그럼 여기다 전입신고까지 끝나야 돼. 이게 1년 안에 2가지를 다 끝내야 돼. 요거 취득하고 1년 안에 옛날 것도 팔고 이사도 가고. 이해가세요? 팔긴 팔았는데 이사를 못 갔네? 그럼 비과세 못 받아. 전입 이사는 갔는데 못 팔았네? 그것도 비과세 못 받아. 그런데 예외가 있어요. 이사 가려고 했더니 여기 전 세입자가 있네? 임대차 계약기간이 남아있어요. 그 기간만큼은 전입신고를 뒤로 미뤄주겠다 이거였었거든요. 그러면 개정된 내용은 뭐냐? 엄청난 혜택을 주는 거지. 이사 안 가도 돼. 이거 폐지됐다.
예? 그리고 몇 년 안에 이거 2년 안에 팔면 혜택 주겠다. 이렇게 받겠다. 그래서 여러분 교재 211페이지 방가로 2번 조정대상 정리 일시적 2주택의 경우 박스 있죠. 박스 1번 신규주택 취득하고 몇 년 안에 그 주택으로 세대 전원이 뭐하라. 세 번째 줄 이사하고 주민등록법에 따라 뭐를 하라고? 전입신고까지 하라 그랬죠. 이거 페이지 1번 삭제 없어졌다 이거지. 쉬워요. 다 좋지요. 분량이 없어지니까. 중요한 건 2번 신규주택 취득한 날로부터 몇 년? 1년이 아니라 2년 안에 옛날 걸 팔면 비과세. 이해가세요? 이제 이사 안 가도 돼. 이해가세요? 이렇게 혜택을 많이 줬다. 다만 요거는 한시적이야. 지금 얘기한 요거는 언제까지냐? 2022년 5월 10일부터 2000 몇 년? 23년 2023년 5월 며칠 9일까지 한시적이다. 이해가세요? 그런데 우리 시험은 요 한시적인 날짜 기억이 중요한 게 아니야. 요번에 해당되잖아. 그죠? 근데 실무에서는 엄청 중요하겠죠. 어제 그저께부터 계속 전화가 오고 난리가 났어. 세법 선생님한테. 왜? 모든 공인중개사에 있는 사람들 질문을 받는 언제 공표가 됩니까? 뉴스에는 엄청나게 오래전에 나왔는데 어떻게 된 겁니까? 아직 공표 안 됐어요. 예? 입법 예고가 5월 17일 날 끝났으니까. 그럼 이제 다음 주 중에 국무회의에서 통과가 될 겁니다. 됐어요? 그래서 우리는 고칠 거 다 고쳤어요. 자, 이제 가. 오늘 늦게 오신 분들은 이따가 옆에 사람 이렇게 보고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저 부동산 많이 가지고 있는 다주택자는 6월 1일부터 팔면 할증한다 그러니까 그냥 빨리 팔아야 돼. 팔았는데 웬걸 5월 9일까지 팔았다. 그 사람은 팔아도 세금은 많이 냈죠. 장기보유 특별공개 같은 거 못 받고 할증해서 냈잖아. 10% 20% 30%를 한다고 한 걸 10% 20% 할증해서 일단 냈어요. 근데 5월 며칠 날부터 10일부터 파는 것은 할증을 아예 안 하고 일반 세율로 가고 장기보유 특별공제도 해주고 아까 조정지역의 2주택은 이사 안 가도 되고 몇 년 안에 팔아? 2년 안에 팔리니까 제값 받고 팔 수도 있고 그죠? 열 받는 사람도 있고 좋은 사람도 있겠지. 그러니까 정부가 하는 말을 다 믿으면 안 돼. 적당히 알아서 하는 거지. 그럼 어떤 사람이 좋을까? 지금 결과적으로 보니까 가진 건 뭐밖에 없어. 돈밖에 없어. 그래서 주택을 여러 개 해놨다. 누가 뭐라고 그래도 그냥 가지고 있어. 언제든지 뭐. 그런데 대출 받아서 가지고 있는 사람은 이자 나오고 차 뽑히고 세금 떼면 불안하잖아. 그러니까 없는 사람은 초라고 없는 거고 있는 사람은 계속해서 돈을 버는 거고 그런 거야 세상이. 다 알지요? 가야죠. 자 이제 갑니다. 3페이지로 갑니다. 조세 개념 및 분류 처음 하신 분도 있지만 우리는 지금까지 공부했던 걸 점검한다 이론으로 이렇게 생각하시고 여러분 조세 총론은 전체 세금에 대한 모든 것을 다 물어볼 수 있는 단원이 조세 총칙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지. 어린아이가 태어났는데 1년 지나면 돌잔치 하잖아요. 그 아이를 데려다 놓고 가족들 다 불러놔요. 친지를 불러놓고 아이한테 설명을 해. 그 1살, 2살 된 애한테 뭐라고. 저기 저분은 큰아버지고 작은아버지고 할아버지고 작은아버지 이렇게 얘기하면 얘가 알아듣겠어요? 몰라. 그냥 크면서 접하다 보니까 옆집 아저씨 제일 닮아다 보면 큰아버지 같이 보이고 그죠? 예. 그러니까 자기가 살아가면서 느끼는 거란 말이지. 그러니까 처음에 광범위한 걸 이걸 알려주고 그래도 정리가 안 된다. 그러니까 여기에다가 승부를 걸 수는 없다. 그리고 출제자가 출제를 할 때 범위를 벗어났네 그런 거에 관계없이 출제할 수 있는 게 요 단원이에요. 듣도 보지도 못했던 거 기본세에 없었던 내용을 물어본들 조세 세금에 관련된 거니까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다. 이해신청 요건이 되지 않는다. 그래서 조세 총론은 2문제인데 한 문제만 건지면 대단히 성공한 거예요. 그래서 시간을 많이 투자할 거는 없고 몇 가지만 봅니다. 자, 3페이지.
세금에 대한 특징, 거기 보시면 1번 과세의 주체가 뭐죠? 세금을 내라고 하고 걷어갈 수 있는 권한을 누가 가지고 있느냐? 그래서 국가나 누구? 지방자치단체만 되어 있다. 그럼 세금을 내라고 하고 걷어가는 과세의 주체는 국가거든요. 지방자치단체. 조금 더 들어가면 국가가 세금 내라고 하고 걷어가는 걸 뭐라고 그래요? 국세라고 하고, 지방자치단체가 내라고 하고 걷어가는 걸 지방세라고 한다. 이 정도만 보시면 되고, 다음 3번 과세 요건을 충족한 경우 과세한다 그랬죠. 그걸 조세법률주의 이렇게도 얘기하는데, 여러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권력이 막강하죠. 그런데 힘없는 누구한테, 국민들한테 시도 때도 없이 세금을 걷어가면 못 살잖아. 그죠? 그래서 조세권이 남발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국회에서 만들어 놓은 세금에 대한 법, 세법이 있어요. 세법에는 요건을 정해놨지. 몇 가지? 4가지. 이 요건을 뭐했을 때만, 충족했을 때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도 세금을 내라 이렇게 부과하고 징수 걷어가는 거지 마음대로 할 수 없다. 그래서 과세 요건 줄쳐놓고, 과세 요건은 몇 가지? 4가지. 순서가 뒤바뀌어도 관계는 없습니다. 무엇에 대해서 세금 내라고 할 거냐? 과세 대상이 법률에 정해져 있고, 누구를 세금 내야 될 납세 의무자로 할 거냐? 명시가 되어 있고, 어떤 금액으로 계산할 것이냐? 과세 표준. 그리고 몇 퍼센트로 할 거냐? 이 4가지가 과세 요건이라고 한다. 이해가세요? 자, 그 정도만 보시고 다음 밑에 6번에 보시면 모든 세금은요, 금전 납부하라. 그것도 뭘로? 일시 납부예요. 모든 세금은 원칙이 뭘로 내라? 돈으로 내라. 한꺼번에 내라. 일시 납부. 이게 원칙입니다. 그런데 납세임자 편익을 고려해서 예외로 물납이 있어요. 물납이 뭐죠? 뜻이 물건으로 세금 내는 거죠. 그럼 우리나라 세금 25가지 중에서 물납이 되는 세금은 특징이 딱 2가지가 있다. 재산세하고 상속세만 물납이 된다. 시험에서도 물어봐요. 물납이 가능한 세금은 재산세하고보다 상속세만 물납이 된다. 다른 건 안 돼요. 그 정도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밑에도 빈출 지문이 나왔잖아요. 단원마다 이렇게 출제된 오류, 즉 금전납부를 원칙으로 한다. 밑에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상속세 층에서는 물납을 인정한다. 틀렸다. 왜? 재산세하고 뭐만? 상속세만 물납이 되니까 이렇게 물어본 지문이 있어요. 이해가세요? 이 요약집은요, 중간중간에 보시면 타이틀에 기출 횟수가 표시가 되어 있고 기출 문제가 중간중간 들어가 있는데, 기출 문제는 여러분이 개인적으로 풀어보세요. 해설이 있으니까. 자, 다음 장으로 갑니다. 과세의 분류, 조세의 분류 그랬죠. 여러분 이것은 개념만 보세요. 세금은, 우리나라 세금은 조세, 세금을 국세, 지방세 묶어서 조세, 그런데 세금은 25가지 세금이 있다. 그런데 그 중에 우리나라 국경을 통보할 때, 수입할 때 붙는 세금이 관세죠. 관세는 나라와 나라끼리의 약속이에요. 그럼 25개에서 하나 빼니까 몇 개? 24개. 우리나라 안에 관련된 내국세는 24가지예요. 그죠? 그럼 앞으로 세금, 그러면 관세 빼고 얘기하는 거야. 24가지. 이 24가지를 여러 각도로 구분할 수 있다. 여러 가지. 첫 번째, 과세의 뭐에 따라서, 주체에 따라서. 두 번째는 조세 수입 용도에 따라 세금을 걷어다가 어디에 사용하려고 부가징수하느냐. 그리고 세 번째, 독립성 여부에 따른 분류. 이거 외에도 물세냐 일세냐 종류가 많은데 우리가 필수로 해야 될 거 요 2가지는 알고 있어야 된다. 그런데 개념이 뭐냐? 과세의 주체도 전체 20몇 가지, 24가지를 가지고 나누는 거고, 이것도 몇 가지? 24가지. 이것도 24가지. 여기에 우리 교실에 24명이 있다고 해봐요. 사람이. 인원이 24명 있는데 24명을 가지고 구분하는 거야. 남성이냐 여성이냐 이렇게 구분할 수 있겠죠. 그리고 해초모여 그래서 24명을 다시 모아놓고 요번에는 결혼을 했느냐 안 했느냐 이렇게도 구분할 수 있고, 또 해초모여 그래 놓고 요번에는 연령별로도 구분할 수 있겠죠.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전체는 몇 개 가지고 24가지 세금을 가지고 이렇게도 중복돼서 공직적 구분할 수 있다. 그래서 개념만 보고 갑니다. 양가로 1번 중요한 거 아니에요. 과세의 주체에 따른 분류. 누가 세금을 내라고 하고, 내라고 하는 걸 부과, 걷어가는 걸 징수.
부과하고 징수할 수 있는 권한을 누가 가지고 있느냐? 국가가 가지고 있다. 그걸 뭐라고 그래요? 국세. 그럼 국세는 13가지 세금이 있어요. 13가지. 24가지 중에서 몇 개? 13개가 국가가 가져가는 세금이에요. 그럼 밑에 지방세라고 나왔죠? 지방세는 그럼 몇 개일까? 그랬더니 어떻게 알아요? 그렇게 하면 안 돼. 개념이 중요한 건 아니지만 국세가 13가지라고 그랬잖아. 몇 개 중에서 24개 중에서 국세가 13개면 지방세는 11개라는 얘기잖아. 그렇게 이해하라 이거죠. 숫자를 외우라는 게 아니라 그러면 국가가 걷어가는 세금 13가지 다 공부할 필요 없죠. 우리가 부동산세법은 그중에서 개인이 돈을 벌면 내는 게 소득세죠. 소득세 중에서도 부동산 팔아서 생긴 무슨 소득? 양도소득. 이게 필수죠. 그리고 개인이든 법인이든 부동산을 많이 가지고 있으면 투기니까 투기를 못하게 하려고 종합 부동산세 2가지, 이거 2가지만 우리가 공부한다. 그러니까 다른 건 몰라도 소득세나 종합부동산세는 국가가 걷어가는 세금보다 국세다. 세무서 갈 일이 있다. 이렇게만 이해하시면 돼요. 됐어요? 다음 지방세 하면 지방자치단체가 내라고 하고 걷어가는 세금을 뭐라고 한다? 지방세. 지방세는요. 지방자치단체는 특별시, 광역시, 도에서 걷어가는 세금을 도세라고 하고 그림에 나와 있듯이 지방자치단체 중에서도 시장, 군수, 구청장이 걷어가는 세금을 시군세 이렇게도 얘기합니다. 그러면 지방세 11가지 중에서 우리가 공부할 건 뭐냐? 부동산 취득에서 등기할 때까지 내는 세금이 취득세예요. 부동산 취득에서 무엇까지? 등기까지 할 때 내는 세금이 뭐라고요? 취득세. 지금은 세금 하나 내죠? 그럼 등록면허세는 뭐예요? 남의 부동산의 전세권, 저당권 이런 등기할 때 내는 게 등록면허세. 그거. 그리고 부동산을 가지고 있으면 내는 거 재산세. 요 3가지가 우리가 공부할 내용이죠. 요 3가지는 알아야 된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취득세하고 등록면허세는 도세야. 도지역으로 세금이 들어가요. 그런데 재산세는 누구? 시장, 군수, 구청장이 과세권자로 되어 있다. 여기서 구청장은 자치구를 얘기하죠. 선거로 뽑는 특별시 광역시 있는 구청장. 됐어요? 여기서 특징이 하나 있어요. 뭐? 등록면허세 보세요. 박스에 보면 도세 중에 등록면허세 있죠. 그런데 밑에 자치구, 시군구의 구, 자치구에도 등록면허세가 있죠. 자, 등록면허세는 도세하고 자치구세로 되어 있다.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이 김포시에 김포시에 부동산 이 상가 부동산에 전세계약책이라고 전세권 설정 등기하면 김포시는 경기도잖아. 예? 그럼 경기 도로 세금이 들어가요. 도세니까. 그런데 인천광역시 서구청 안에 부동산에 전세권 설정 등기하면서 세금 내면 서구청으로 가. 특별시 광역시에서는 자치구로 세금이 들어가고 일반 지역은 도세. 이게 특징. 됐어요? 그렇게만 보시면 되고 2번 조세 수입 용도에 따른 분류가 뭐라고 그랬죠? 용도. 쓰임새. 세금과 다 어디에 사용할 건데 그게 용도죠. 그거에 따라 보통세가 있고 목적세가 있다. 이해를 하기 위해서 24가지 세금 중에서 보통세가 19개예요. 보통세가 몇 개요? 19개. 그렇다면 목적세는 몇 개라는 얘기예요? 5개라는 얘기지. 합쳐서 24개니까. 이해가세요? 그럼 보통세는 뭡니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세금 걷어갖고 예산안 편성을 해서 정치, 경제, 국방, 교육, 복지 두루두루 사용하는 거. 이게 보통세야. 그래서 국가의 예산안은 보통세 가지고 지방자치단체 예산안은 보통세 가지고 예산안을 편성한다. 그럼 우리는 보통세가 중요한 게 아니라 시험에서 물어본다면 목적세. 목적세 몇 가지? 5가지. 뜻이 뭔데 목적세는 다른 목적에는 사용할 수 없다. 목적을 아예 처음부터 정해놨어요. 거기에만 사용하겠다고 걷어가는 게 목적세죠. 그래서 국가가 걷어가는 세금 중에 국가가 목적에만 사용하겠다 그래서 교육정책에만 사용하겠다. 교육세. 낙후된 농촌, 어촌을 지원하는 데 사용하겠다. 농어촌 특별세. 고속도로 시설을 확충하거나 에너지 정책을 수립하거나 환경정책 수립하는 데 사용하겠다. 국가가 교통에너지, 환경세 이렇게 3가지가 있고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자치단체마다 교육 환경을 개선하겠다. 지방교육세. 그냥 교육세는 국세고 지방자가 붙으면 당연히 지방자치단체로 가는 교육세다. 그죠? 다음에 지역마다 지방자치단체 지역마다 자원이 있죠. 자원. 바닷가는 땅 밑에 뭐 천연가스가 배장되어 있으니까 해저자원이라고 하죠. 산간지역 같은 경우는 석탄 같은 게 배장되어 있으니까 지하자원이라고 하죠. 그리고 관광지 보면은 그런 지역은 눈으로 보는 거니까 관광자원이 있을 것이고 물에 대한 건 수자원이 있겠죠. 이런 자원을 어떻게 해야 돼요? 예? 무조건 보존만 하면 되나? 보존할 건 보존하지만 땅 밑에 뭐가 있어? 천연가스가 배장됐는데 그거 보존만 해. 캐내야 될 거 아니야. 개발. 그죠? 보존하거나 개발하는 데 사용하겠다. 또 하나는 공공시설이에요. 소방시설 같은 걸 유지 관리하는 데 사용하겠다. 그걸 다 묶어서 지역자원 시설세. 목적을 물어보지는 않아요. 한 번 정도 목적세 물어본 적이 있어요. 지금까지. 그런데 목적세는 5가지를 놓고 지문에 간단하게 물어볼 수 있지. 뭐라고? 다음 중 목적세가 아닌가? 목적세인데 틀린 것 이렇게 살짝 취득세 같은 거 끼워놓고 물어볼 수 있다. 그러니까 제목이 중요한 게 아니라 목적세 몇 가지? 5가지만 보시면 돼요. 됐어요? 다음 이제 지금 여기서 설명한 것 중에서 출제빈도 0순위로 출제될 수 있는 것이 양가로 3번 독립성 뭐라고요? 여부에 따른 분류라고 그랬죠. 이건 매우 중요하다. 자, 독립성 여부 이게 무슨 말이냐? 독립세와 부가세라고 되어 있죠. 독립세는 뭐예요? 독자적으로 법에 과세 요건적 즉 세원이 이 얘기는 과세 요건이 법률에 명시되어 있으니까 법에 의해서 독자적으로 세금 계산할 수 있는 걸 독립세라고 해요. 대부분이 독립세예요. 그런데 그럼 독립세는 24가지 중에서 21가지가 독립세예요. 그럼 부가세는 몇 개? 3개. 그거 중요하다. 부가세. 부가세는 뭐냐? 이건 독자적으로 법에 따라 세금 계산할 수 없어. 그럼 법에 어떻게 돼 있어? 너는 혼자서 계산 못하니까 다른 세금 내면 나오면 거기에 10% 추가로 내. 20% 따라가. 이렇게 부수적으로 추가로 더불어 붙는 걸 부가세라고 합니다. 예? 부가가치세 줄여서 부가세라고도 하는데 그게 아니라 우리 공부하는 거니까 부가가치세가 아니라 부수적으로 다른 세금에 따라 붙는 거. 마트에 가서 뭐 하나 사면 1+1 하나 따라가잖아요. 그거와 같이 다른 세금 나오면 거기에 부수적으로 붙는 세금을 부가세라고 하는데 부가세는 크게 3가지가 있다. 교육정책에 사용하겠다 그래서 뭐 교육세 이건 목적세죠. 아까 목적세였죠. 그리고 국가가 걷어가는 국세였죠. 예. 다음 낙후된 농어촌을 지원 육성 개발하는 데 사용하겠다고 농어촌 특별세 이것도 목적세죠. 국가가 걷어가는 국세죠. 예. 다음 지방자치단체 교육정책에 사용하겠다. 그래서 뭐 지방교육세 지방교육세는 지방자가 붙었죠. 목적세지만 지방자치단체가 걷어가는 목적세 이 3가지는 독자적으로 세금 계산할 수 없어서 다른 세금이 나오면 거기에 부수적으로 붙어요. 그럼 우리 밑에 그림에 나와 있듯이 우리가 공부할 세금 부동산세법은 5가지 세금이잖아요. 취득세 3문제 나오고 그저 그림에 나와 있듯이 등록면허세는 1문제, 재산세는 3문제, 종부세는 1문제. 물론 작년에는 미친놈이 출제해갖고 3문제가 나왔어. 종부세에서. 예? 그런 예외도 있어요. 이상한 놈들이. 예? 그런 경우 빼놓고 29년 동안 1문제만 나왔다. 그런 식으로. 예. 그리고 양도소득세에는 임대소득까지 합쳐서 6문제. 이렇게 내부 규정이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요 세금 낼 때 따라 붙는 세금이니까 취득세에서도 물어볼 수도 있고 우리가 공부할 등록면허세도 물어볼 수도 있고 재산세, 종부세, 양도소득세도 물어볼 수 있기 때문에 출제 빈도가 아주 높다는 얘기지. 그럼 이제 우리가 공부할 건 밑에 나와 있듯이 박스에 취득세 낼 때 농어촌 특별세하고 뭐가 지방교육세가 따라갑니다. 등록면허세 낼 때도 2가지 따라가네. 재산세 낼 때는 뭐가 지방교육세가 그죠? 그리고 종합부동산세 납부할 때는 뭐가 따라가요? 농어촌 특별세가 따라갑니다. 이해가세요? 그리고 양도소득세에는
농어촌 특별세. 자, 여기 다시 한번, 이건 중요한 거니까 여기 보세요. 독립세가 뭐라고 그랬어요? 독립세. 다른 법에 상관없이 독자적으로 법에 따라 세금 계산하는 거. 일반적으로 독립세죠. 거의 다가 독립세요. 뭐 빼고는 부가세. 부가세는 뭐야? 독립된 세원이 없으므로 독자적으로 계산할 수 없어요. 그래서 다른 세금이 나오면 부수적으로 붙는다 그랬죠? 그러면 우리가 공부하는 건 부동산세법이잖아요. 그럼 부동산에 관련해서 독립세 21가지가 있는데 그중에 부동산에 관련해서 우리가 공부할 건 5가지잖아. 그죠? 그래서 부동산 취득에서 등기할 때까지 뭐? 취득세. 남의 부동산에 전세권, 저당권 하면서 내는 거 뭐? 등록면허세. 개인이든 법인이든 부동산 많이 가지고 있으면 내는 거 뭐? 재산세. 너무 많이 가지고 있어 일정 금액을 초과할 때 종합 부동산세. 그리고 부동산 팔아서 생기는 거 양도소득세. 그러면 여기 취득세나 등록면허세는 부동산 뭐하고 관련이 있어? 취득할 때 내는 세금이죠. 그럼 재산세하고 뭐는? 종합부동산세는 부동산을 가지고 있을 때 매년 내는 거죠. 아, 여러분 취득세는 취득할 때 한 번. 그죠? 재산세는 매년. 그래서 보유 과정에 관련된 세금이고 양도는 팔았을 때 관련된 세금입니다. 그죠? 그럼 이거 낼 때 여기에 관련해서 추가로 붙는 세금을 뭐라고 한다? 부가세. 그럼 취득세 낼 때 2가지가 따라간다고 그랬죠. 농어촌 특별세하고 또 하나 뭐? 지방교육세가 따라가. 몇 퍼센트냐? 그것까지 기억할 필요는 없어요. 취득세에 부과되는 건 2가지. 그 다음에 등록면허세도 농어촌 특별세하고 뭐? 지방교육세. 그럼 재산세에는 농어촌 특별세가 안 붙어요. 그러나 뭐만? 지방교육세는. 그런데 이거 할 때마다 제가 안타까운 것이 무슨 원리로 붙고 안 붙느냐 그게 있으면 원리를 설명하면 될 텐데 원리가 없어. 규정이야. 그냥 규정으로 되어 있으니까 늘 우리는 공부할 때 자주 봐서 익힐 수밖에 없다 이 얘기예요. 자, 종합부동산세는 농어촌 특별세 그리고 양도소득세도 농어촌 특별세다. 그죠? 요거 기억하셔야 되고 이 중에서 이제 부가세 요 2가지 농어촌 특별세하고 뭐 지방교육세는 보세요. 자, 농어촌 특별세는 이것이 중요해요. 부동산 뭐 할 때? 취득할 때 관련이 있죠. 농어촌 특별세는 취득할 때 취득세 낼 때 따라가잖아. 그러니까 취득하고 관련이 있죠. 보유 과정에 재산세는 관련 없지만 종합부동산세에 관련이 있잖아요. 보유 과정. 그리고 뭐? 양도소득세 관련이 있죠. 양도. 취득, 보유, 양도 다 관련이 있어요. 농어촌 특별세는. 근데 뭐는? 지방교육세는 취득에 관련해서 따라가죠. 보유 과정에는 재산세 낼 때 따라가잖아. 양도 과정에는 없네. 그래서 정리하면 이렇게 정리하면 되죠. 어떤 거? 여기 보실래요? 6페이지 보세요. 요약집. 6페이지에 보시면 맨 밑에 박스 있잖아요. 거기에 여러 가지 있지만 우리가 기억할 거 첫 번째 칸에 뭐 농어촌 특별세하고 밑에서 3번째 칸에 뭐 지방교육세 요 2가지는 필수다 이거죠. 근데 농어촌 특별세 보면 취득, 보유, 양도 다 관련이 있죠. 근데 지방교육세는 양도 과정에 관련이 없잖아. X. 그러니까 우리 머릿속에 생각할 때 다 관련이 있는데 지방교육세는 어디랑 관련 없다. 아니 취득할 보유 그거 동그라미 기억하지 말고 하나만. 지방교육세는 양도랑은 관련이 그거 그렇게 자꾸 봐라 이거지. 됐어요? 예, 이렇게 보시고 다음 장 갑니다. 다음 여러분 교재에서 이제 요약집에 9페이지로 갑니다. 9페이지. 다른 거 여러분들 생략하면 돼요. 다음 5번에 보시면 과세기간이라고 나와 있죠. 거기에 첫 번째 칸 여러분 국가 개인이 돈을 벌면 소득세 내죠. 개인이 벌은 거니까. 예? 소득세는 국가가 걷어가는 세금이에요. 그런데 소득세는 국가에만 내는 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에도 내야 돼 소득세. 그래서 국가에 내는 소득세의 몇 프로를 10%를 지방자치단체에도 내야 된다. 그래서 지방자치단체에 내는 소득세를 지방자가 붙었어요. 뭐라고? 지방소득세. 이해가세요? 그러면
지방소득세는 소득세를 따라가요. 부가세는 아니지만. 그럼 소득세는 개인이 1년 동안 돈을 버는 걸 합쳐서 소득세 계산하려고 하는데 돈을 벌 때마다 소득세 계산할 수가 없잖아, 현실적으로. 그래서 법에 정해놨어요. 소득세는 내년 언제 1월 1일부터 그해 12월 말까지 기간을 정해놨다. 그걸 과세 기간. 1월 1일부터 12월 말까지 1년 동안 버는 걸 합쳐서 계산한다. 그게 소득세예요. 여러분 지금 5월 달이잖아요. 예? 5월 달. 그러면 여러분 작년에 여러분 이름으로 2021년 1월 1일부터 12월 말까지 버는 거 전부 다 합쳐서 요번 연도 5월 달, 요번 달 말까지 뭐 해야 돼?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납부해야죠. 이해가죠? 그럼 과세기간은 1년으로 되어 있다. 그거 정도는 알고 있어야 된다. 됐어요? 소득세는 그때 계산하는 게 아니라 원칙이 과세기간이 정해져 있다. 1월 1일부터 언제? 12월 31일까지. 그거만 보세요. 다음 6번. 법정신고 기한이라고 되어 있죠? 법정신고 기한이 뭐야? 법에서 정해놓은 신고해야 될 마지막 날을 정해놨다. 법정 신고 기한. 여러분 취득세는요, 부동산 등을 취득했으면 본인 스스로 무엇도 하고 신고도 하고 납부해야 돼. 그러면 언제까지? 무한정? 아니죠. 법에 정해져 있어요. 그게 법정 신고 기한. 그래서 1번 취득세는 취득한 날부터 계산해서 며칠 안에 60일 이내 무엇도 하고 신고도 하고 납부하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럼 60일까지 신고 납부 안 하고 하루만 지나도 법을 위반했으니까 가산세가 붙는다. 이해가세요? 그래서 취득세 언제까지? 취득한 날로부터 며칠? 60일. 물론 상속받은 경우는 사망한 사람의 장례 등의 절차가 있기 때문에 상속계실에 속하는 달 말일로부터 몇 개월? 6개월. 오늘 사망했어도 오늘부터 계산하지 말고 복잡하니까 요번 달 말부터 계산해서 몇 개월? 6개월까지 신고하라 이겁니다. 됐어요? 그리고 등록면허세라고 있죠. 2번 우리가 공부할 거. 여러분 전세권 설정 등기는 언제까지 등기해야 돼? 그런 거 없어. 내 맘이야. 전세계약 체결하고 전세권 설정 등기 안 하고 나는 확정 일자만 받으면 되겠다. 그러면 세금 안 내. 등기 안 하니까. 근데 확정 일자 받든 안 받든 나는 뭐 하고 싶어? 예? 전세권 설정 등기 하겠다. 그럼 세금 내야지. 그럼 전세계약 체결하고 언제까지 전세권 설정 등기하라. 그런 건 없어. 본인이야. 그러니까 언제가 됐든 뭐를 하려면 등기, 등록하기 전까지만 신고하고 납부하라. 왜? 세금 내야 등기가 되니까. 이해가세요? 그래서 우리 취득세하고 뭐 등록면허세는 공부하잖아요. 그리고 소득세. 소득세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간이 정해져 있죠. 1월 1일부터 12월 말까지 되어 있죠. 그거 다 합쳐서 다음 연도 언제? 5월 31일까지 신고하라. 요 세 가지는 알고 있어야 된다. 됐어요? 그리고 좀 어렵지만 5번에 종합부동산세 우리 공부하죠? 여러분 종합부동산세는 원래 법정신고 기한이라는 게 없어요. 근데 여기 있죠? 왜 없느냐? 여러분 종합부동산세는 가만히 있으면 세무서장이 세금 계산해서 여러분한테 뭐 나가? 고지서. 그럼 고지서 받아가지고 내면 되죠? 그런데 납세 의무자가 고지서 받아보니까 뭐가 누락이 돼서 잘못된 게 있어. 그래서 이건 잘못됐으니까 내가 다시 뭐 하겠다? 신고하고 납부하겠다. 이렇게 선택을 했을 때만 신고 납부가 가능하다. 그럴 때는 신고 기한이 있어요. 언제까지? 12월 15일까지 신고하라. 이해가세요? 이렇게 해서 우리가 공부할 것만 참고로 보시면 되고. 됐죠? 예, 다음 8번 갑니다. 다음 장. 면세점. 이거 면세점 그러면 안 돼요? 면세점 하면 면세품 파는 데죠? 백화점 같은 그게 아니라 면세점. 뜻이 뭐야? 세금을 면해주는 기준점. 이해가세요? 취득세는 무조건 취득했다고 취득세 다 내라. 아니에요. 취득한 물건 가액이 얼마? 50만 원 이하는 취득세 내지 마라. 이게 면세점이에요. 세금을 면해주는 거. 그러면 어떤 분은 아니 무슨 부동산이 50만 원도 안 주고 사요? 부동산이라고 하는 고정관념 깨라. 취득세 과세 대상은 자동차 취득에도 취득세 내죠. 차량. 중고 자동차 50만 원 주고 샀으면 취득세 안 내. 이해가세요?
왜? 면세점이니까 50만 원 주고 샀으면 취득세 안 내요. 예? 그런데 면세점 옆에다가 메모하세요. 이거. 면세점은 취득한 물건 가격 50만 원 이하는 뭐를 안 내? 취득세 X 안 낼 수가 없어요. 됐어요? 그런데 거기다가 적어요. 뭐 할 때? 면세점인데 뭐를 하려면? 등록을 하려면 이건 취득세 못 내잖아. 그죠? 예? 원래 취득세 내고 등기해야 되죠? 근데 취득세를 안 내, 면세점은. 그러니까 취득세 못 내니까 등록하려면 특별히 뭐 내라? 면허세 내라. 이해가세요? 등록면허세 뭐 하나? 납부하고 등기하는 거다. 면세점은 취득세를 안 내니까 등기를 하려면 여러분 자동차 중고 차량 샀어요. 취득세 안 내죠? 그런데 등록을 해야 내가 운행을 하고 보험에 가입할 거 아니야. 그럼 등기 등록을 해야 될 때는 원래 뭐 내야 돼? 취득세 내야 되는데 취득세를 안 내니까 할 수 없이 뭐 내라? 등록면허세 내고 등기하라 이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등록면허세 가서 아주 중요한 부분이에요. 시험에도 2번 정도 물어봤어요. 잠깐만 보고 갑니다. 여러분 요약집 78페이지 잠깐 보고 갑니다. 잠깐 봐야 되니까 빨리 가야 돼. 하루 종일 찾으면 안 돼. 78페이지 2번 과세 대상 나왔죠. 등록면허세. 거기 보시면 2번에 세 번째 줄 끝에 다음에 해당하는 취득세, 과세 물건, 등기 등록은 등록면허세 과세 대상에 포함한다. 그랬죠. 그리고 79페이지 맨 위에 4번 취득세 면세점에 해당하는 물건의 등기 등록은 뭐 내라? 등록면허세 내고 등기하라고 그랬잖아. 이해가세요? 왜? 취득세 안 내니까. 면세점은 취득세 안 내니까 등기하려면 별도로 보내라? 등록면허세 내고 등기하라. 이거 중요한 겁니다. 됐어요? 다시 되돌아가요. 다음 등록면허세 할 때 또 할 거니까 다음 9번에 갑니다. 10페이지 9번 소액징수 면제라고 했죠. 무슨 뜻이에요? 소액 세금을 계산했더니 세금의 액수가 뭐하니까 작으니까 징수 걷어가지 않는다. 이 얘기는 세금을 걷어갈 때 신고납부라면은 신고납부라는 건 이런 건 없어요. 신고납부는 비용이 발생 안 하죠. 예? 납세의무자가 되는 거니까. 그런데 고지서 발부는 비용이 발생하죠. 그래서 이건 보통징수에 관련된 거야. 특히 재산세, 지역자원시설세 고지서 나가죠. 고지서를 발부하려고 봤더니 세금이 징수할 세금이 2,000원도 안 돼. 2,000원 미만이면 징수하지 않는다. 고지서 발부하지 않는다. 왜? 비용이 더 많이 들어가니까 실익이 없다 이거죠. 이거 시험에서요 많이 틀려요. 이거 너무나 쉬우니까 틀려. 2,000원은 머릿속에 박혀 있어요. 근데 미만, 초과, 이상 개념을 정리가 안 되면 예? 여기 밑에 보세요. 빈출지문 봐요. 징수할 세액이 고지서 한 장당 얼마? 2,000원인 경우는 징수하지 않는다. 맞아? 틀려? 틀렸지. 2,000원 미만 징수하지 않는다. 그럼 1,999원은 징수 안 하지만 2,000원부터는 징수하는 거지. 이해가세요? 이게 많이 틀리니까 이거 무심코 지나간다 이거지. 2,000원 미만하면 2,000원이 안 되는 건 징수 안 하지만 2,000원부터는 뭐 한다? 징수를 해야 된다. 그거 개념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됐어요? 다음 11페이지 맨 밑에 7번 조세에 뭐라고 그랬어요? 부가와 징수. 부가가 무슨 뜻이에요? 세금을 내라. 이게 부가죠. 걷어가는 걸 뭐라고 그래? 징수. 뺏어가는 게 징수죠. 여러분 세금을 내라 그러면 즐거운 마음으로 내 국민들은 안 내려고 하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 뺏어가는 게 징수야. 예? 그래서 내라고 하고 걷어가는 방법은 우리 부동산에 관련해서 두 가지다. 첫 번째 보통 징수. 보통 징수하면 고지서 이렇게 적으면 돼요. 납세의무자 쪽에서는 가만히 있으면 뭐가 와? 고지서가 나와요. 고지서에는 세금이 기재되어 있고 납세의무자 인적사항이 기재되어 있고 언제까지 내라 날짜가 정해져 있죠. 납부 기간이.
이렇게 고지서 받아가지고 내는 걸 뭐라고 한다? 보통 징수. 그래서 거기 과세권자가 얘기는 국세면 국가가, 지방세면 지방자치단체 장이, 납세 고지서. 여러분 중요한 건 아닌데 국세에서는 뭐라고 하는, 지방세는 납세 고지서라고 하고 국세에서는 납부 고지서라고 해요. 예? 그러니까 납세 고지서, 납부 고지서 같은 뜻입니다. 예, 그래서 납부 고지서는 국세에 대한 것을 얘기하는 거고 납세 고지서는 지방세를 얘기하는 거다. 어쨌든 고지서예요. 고지서에 해당 납세 의무자한테 고지서를 보한다. 교부 줘서 고지서 주고 세금을 걷어가는 걸 뭐라고 한다? 보통 징수라고 한다. 이해가세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두 번째예요. 이때 납세 고지서 또는 납부 고지서에 기재된 거기 줄 쳐요. 납부 기한 내. 납부 기한이 있죠. 언제까지 내라고 날짜가 정해져 있죠. 그때까지 뭐를 하지 않으면, 납부하지 않으면 뭐가 붙어? 가산금을 보한다. 가산, 더해서 징수, 더해서 걷어가겠다. 가산금 그랬죠. 거기 줄 쳐놓고 가산금은 뭔데? 이자, 연체이자. 세금 안 내서 붙는 이자를 이자라고 안 하고 뭐라고 그래요? 가산금이라고 한다. 그런데 중요한 건 이 가산금은 지방세에서만 사용하는 용어야. 국세에서는 끝에 뭐라고 그랬어요? 다만 국세의 경우는 가산금이라고 안 하고 뭐? 납부 지연 가산세에 더해서 징수한다. 이해가세요? 종합부동산세 고지서 나가죠? 예? 종합부동산세는 국세잖아요. 고지서에 기재된 날짜까지 안 냈어요. 그럼 뭐가 붙어? 가산금이라고 하면 안 돼. 명칭이 납부지연 가산세. 재산세는 지방세죠. 고지서 나왔는데 안 냈어. 가산금. 이해가세요? 가산금은 올해까지는 어디에서만 사용한다? 지방세에서만 사용하는 용어다. 됐죠? 그러면 이런 세금을 적용하는 게 밑에 박스에 재산세 고지서 나오죠? 안 내면 가산금. 지역자원시설세도 고지서 나와요. 안 내면 가산금. 종합부동산세 고지서 나오죠. 국세. 안 내면 납부지연 가산세. 상속세, 증여세 등도 안 내면 국세니까 납부지연 가산세. 됐어요? 다음 장 넘겨보시면 신고납부라고 그랬죠. 신고납부가 뭐예요? 자, 납세 의무자가 세금 내야 될 사람이 스스로 내야 될 세금 과세표 중에다가 세액을 계산해서 또 하고, 그러니까 첫 번째 줄 납세 의무자가 그거 줄치고, 첫 번째 줄 끝에 하고 신고하고 하라? 신고한 세금을 납부까지 하라. 이게 신고납부죠. 본인이 스스로 하라 이거죠. 그런데 두 번째 줄 일정 기한 내, 그러면 법정 신고 기한이 정해져 있죠. 여러분 취득세는 예를 들어 아까 취득한 날로부터 며칠 60일 이내에 신고하라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그 기한 내 신고 납부 의무를 성실하게 이행 안 했으면 법을 위반했죠. 뭐가 붙어? 가산세가 붙는다. 가산세. 그럼 신고 납부하는 세금은 우리가 공부할 5가지 중심으로 취득세 신고 납부죠. 예? 등록면허세 신고 납부예요. 소득세도 본인이 뭐하라? 신고하고 납부하라. 이해가세요? 근데 신고 납부하라 근데 안 했잖아요. 그럼 뭐가 붙어? 가산세가 붙는다. 가산세 붙어서 고지서 나와요. 그럼 밑에 3번 가산세 성격 그랬죠? 1번은 세법에, 여러분 가산세는 끝에 뭐라고 그러세요? 여기 가산세하고 가산금하고는 틀리죠. 가산세는 세자로 끝났잖아. 세금이고 가산금은 금자로 끝났으니까 금리죠. 금리는 이자. 요거는 세금. 그럼 가산세는 세금이라 이거예요. 그럼 세금은 둘로 나누죠. 국가가 걷어가는 세금을 국세, 지방자치단체가 걷어가면 지방세. 그럼 이 가산세는 국세입니까? 지방세입니까? 국세가 될 수도 있고 지방세가 될 수도 있죠. 취득세 신고 납부 안 하면 가산세 붙죠. 그럼 취득세가 지방세니까 가산세는 지방자치단체로 가지 지방세.
양도소득세 신고 납부하는데 안 했으면 가산세 붙죠. 그때는 양도소득세는 국세잖아. 그러면 그때 가산세는 국가로 간다. 그것을 법에서 뭐라고 물어본다? 거기 세법에 규정하는 의무에 성실한 이행을 확보하기 위해서 세법에 산출한 세액을 가산하여 징수하는 금액을 가산세라고 하는데 여기에 가산금은 포함한다? 그럼 틀려요. 가산금은 뭐한다? 포함하지 않는다. 왜? 가산금은 이자고 가산세는 세금이니까 세금하고 이자고 합치면 안 되잖아. 성격이 다르니까. 이해가세요? 또 하나 2번 조금 아까 설명드린 거 가산세는 해당 의무가 규정된 세법 어떤 법을 위반했느냐에 따라서 국세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지방세 세목으로 할 수가 있다. 그 얘기입니다. 됐어요? 예, 그 정도. 그리고 3번 가산세는 어떻게 해요? 세금 낼 세금이 있으면 거기에 가산세가 붙으면 더해가지고 세금 내면 되죠. 예? 그런데 세금을 많이 내서 환급 되돌려 받을 세금이 있는데 가산세 부분이 있으면 되돌려 받을 때 가산세는 빼고 나머지만 되돌려 받아야 되겠죠. 예? 그래서 3번이 그 얘기예요. 가산세는 납부할 세금이 있으면 더해서 내고 많이 내서 환급 받을 것이면 환급 받을 것에서 빼고 받아라. 됐어요? 그럼 반가로 2번 가산세는 과소신고 부신고가 있죠. 과소신고는 부족하게 신고했어요. 그러면 10%. 부정자가 붙었잖아요. 사기 기타 부정 이건 몇 프로? 괘씸죄 40%. 무신고는 아예 뭐 안 했어요. 신고 안 했으면 몇 프로? 20%. 그죠? 부정한 방법으로 안 하면 40%. 그리고 맨 밑에 3번 지방세 납부지 않은 가산세. 자, 여기서 이제 박스 보세요. 위에. 과소신고 가산세 적용하지 않는 거. 교육세, 농어촌 특별세, 지방교육세 있죠. 무신고 가산세 적용하지 않는 거. 교육세, 농어촌 특별세, 지방교육세 있죠. 요 세 가지. 이게 특징이 뭐야? 목적세죠. 그리고 이거는 부가세죠. 부수적으로 붙는 거. 여기 보세요. 취득세 안 냈으면 뭐가 붙어? 가산세 붙죠. 취득세 신고 납부 안 하면 가산세 붙잖아요. 그럼 취득세 안 냈으면 따라서 내는 뭣도 농어촌 특별세나 지방교육세도 안 냈겠죠. 예? 아 취득세 안 냈으면 이것도 안 냈지. 그런데 여기에 또 뭐가 붙으면 가산세가 붙으면 이중이다. 그죠? 그래서 요 특별한 거 교육세, 농어촌 특별세, 지방교육세는 무신고 가산세나 과소신고 가산세 적용하지 않는다. 왜? 본세에 붙었으니까 이중이야. 그래서 적용하지 않는다. 그거 정도 보시고 다음 맨 밑에 납부지연 가산세는 일일 계산한다고 그랬죠. 계산하는 건 우리 물어보지 않죠. 그러나 물어본다면 일일에 얼마? 10만 분의 22 국세든 지방세든 일일 계산. 그죠? 요 정도 보시면 됩니다. 됐어요? 다음 마지막 14페이지 봅니다. 지방세 가산금 또 뭐라고 그랬어요? 중가산금이라고 나왔죠. 맨 밑에 14페이지. 여러분 가산금은 어디에서만 적용한다? 지방세. 지방세는 재산세 같은 거 고지서 나오죠. 고지서에 기재된 날짜까지 안 내면 안 낸 세금의 몇 프로가 붙어요? 100분의 3%. 그게 가산금이에요. 재산세 고지서에 기재된 날짜까지 안 내면 무조건 몇 프로? 3%. 자동차세 고지서 나왔는데 안 내면 3%. 재산세 고지서 나왔는데 안 내면 3%. 이해가세요? 고지서에 기재된 날을 뭐라 그래? 납부 기한까지 안 내면 안 낸 세금의 3%가 붙어요.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2번 중가산금은 뭐요? 무겁게 붙어요. 계속 안 낼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거는 자, 첫 번째 줄 납부 기한이 뭐한 날부터 지난 날부터 매 1개월 뭐 할 때마다 지날 때마다 안 낸 세금의 만분의 얼마? 75. 만분의 75면 100분율로 얘기하면 0.75%야. 1%가 안 되는 0.75%. 한 달 단위로 붙어요. 이렇게 중가산금 적용하는데 오른쪽 맨 위에 보시면 중가산금은 최고 몇 개월까지? 60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얘기는 60개월까지 붙는다. 다만 체납된 지방세가 얼마? 30만 원 모일 때 미만은
일반 가산금 3%만 붙고 중가산금은 적용하지 않습니다. 이해가세요? 예, 여기. 그래서 이제 가산금은 재산세 공부할 때 또 나오고, 저 가산세는 취득세, 등록면허세 공부할 때 뒤에서 가산세 또 나옵니다. 여기까지 잠시만 쉬었다가 가죠.